안녕하세요. 2월 2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개별 종목 두 번째 제이오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하지만 저희 스터디 모임에서도 제이오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모습으로 떠올랐는데, 문제는 제이오가 굉장히 화학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거나 또 이걸 이해하신 분들이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용어도 참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저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저도 공부도 하고 공부한 걸 또 입으로 또 설명하면서 또 더 많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들어본다면 오랜만에 2차전지 쪽에서 그나마 투자할 만한 종목이 뭐가 하나 있나, 바닥에 있던 종목 이런 것들을 하나 건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이오를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제이오를 딱 이렇게 들게 된 것은 LFP 배터리 성장 수혜주다. 그렇죠? 네.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강사님이 이걸 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강사님이 쓰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냥 요약 정리하고 같이 나누는 수준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오 분석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동사의 주가 한번 볼까? 26,500원, 26,500원이 머물러 있습니다. 동사의 실총이 약 8,365억 정도 하는데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큰 종목인데, 이 종목이 현재 3만원대에서 1차 목표 가격이 붙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에 보면은 3만원대가 1차 목표 가격이, 이걸 뚫어야 그 다음에 전고점인 39,000원, 4만원대까지 올라가는 스텝업 이런 단계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종목이다. 업종 자체가 그런 거죠. 동사의 수급 추이를 보면 개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가 강하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팔았던 것을 다시 사는 그 정도. 그러나 여전히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 전방 산업인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첨가제들에게는 당연히 좋을 리는 없죠. 이들을 줄이면 줄였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바닥은 쳤다. 기술적 반등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만약 2차전지에서 고른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주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 AI처럼 반도체나 HBM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진 않지만, 그나마 바닥에 있던 종목에서 찾는다면 2차전지에서 제이오 정도는 충분히 3만원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목표 가격이 한 20%에서 25% 오르니까요. 자,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동사는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하고 탄소 나노 튜브, CNT라고 그러죠. CNT, 탄소 나노 튜브하고 플랜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동사가 탄소 나노 튜브에만 이제 방점을 찍고, 이게 미래 먹거리니까 탄소 나노 튜브에 방점을 찍어서 이 종목을 분석을 하는데, 동사의 대부분의 한 60%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더라고요. 2차 전지, 탄소 중립, 친환경, 환경 개선, 재생, 반도체, 화공 관련 플랜트 EPC, 건설부터 설계부터 건설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는 종합 솔루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래 제이오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탄소나무 튜브는 그 다음에 2차 먹거리로 개발해서 육성하는 게 탄소나무 튜브 CNT죠. 이 CNT가 현재 시장의 핵심이었다. 그 핵심에서 2차전지 전방산업이 안 좋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를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보자. 과거에 정말 CNT, 탄소나노 튜브 이런 것들 대주전자재로 하면서 우리 정말 많이 해봤잖아요. 한번 다시 리마인딩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탄소나노 튜브 제이오를 보게 되는 것은 LFP 배터리 확대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LFP 배터리가 롱 레인지 3원계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을 증대해야 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여러 방법, 용량을 증가시키는 롱 디스턴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도전제를 통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제이오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터리 소재의 트렌드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니켈 함량을 높여가던 스펙 경쟁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경쟁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죠.
테슬라는 전 모델을 통틀어서 세계 각국에서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가격 전략 일환으로 글로벌 왕성차 기업들은 엔트리 모델, 볼륨 모델에서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채택을 늘려가고 있다. LFP는 배터리는 값비싼 광면인 코발트 대신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인 인산과 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층상 구조가 아닌 올리빈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방적을 반복하더라도 안정적인 구조가 유지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게 LFP 배터리다. 올리빈 구조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양극재 구조가 3개의 종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층산 구조, 스피넬 구조, 올리빈 구조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파고들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올리빈 구조는 이렇게 육명체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좀 튼튼하죠? 여기에 인산과 산소가 구조가 딱 붙어 있어서 리튬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이 P와 O 인산과 산소가 강력히 결합되어 있어서 리튬 이온이 모두 빠져나가더라도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리빈 구조는 육면체로 되어 있고 인과 산소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딱 붙어 있어서 허리가 튼튼하고 리튬이 다 빠져나가서 이 리튬이 빠져나가서 이제 양극재가 불을 질러서 이제 산소를과 합쳐가지고 불이 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빠지지 않고 딱 붙어 있어서 안전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불에서도 안전하다. 그래서 LFP가 이 불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올리빈 구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온 전도도 전기 전도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타 소재 탑재량을 줄여 활물질 탑재량을 늘리는 방법, 양극재와 음극재를 키우면서 기타 물질을 좀 줄이는 방법, 양극과 음극의 규모를 키우는 거. 두 번째, 뭔가 추가 도전제를 활용해서 뭔가 첨가제를 사용해주는 방법, 도전제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 양극재 입자 크기를 나노 크기까지 줄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NCMA 3원계에 가장 지금 우리가 관심이 가는 도전제를 활용하는 방법. 이 도전제를 첨가해서 음극의 힘을 키우게 해서 뭔가 이온 전도도라든지 전기 전도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큰 어떤 가격 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성능 개선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도전을 하고 있다. 멀리 가지 않는 데서는 싸면 가격이 또 민감한 사람들은 저가를 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싸움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다. 멀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도전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돈을 적게 들고 늘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각 완성차 기업들이 LFP를 채택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아와 우리 기아도 LFP 배터리를 태우려고 하는 생각이 큰 것, 현차도 그렇고. LFP 생산 원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조. 탄산 리튬이 42%. 수산화 리튬이 아니라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비싸고 탄산 리튬이 싸죠. 42%. 인산염이 20%. 철이 3%. 기타가 35%. 전체 가격일 100이라 그러면 생산 원가가 탄산 리튬, 인산염, 철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과 인산염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자, 도전제를 이용하는 기술이 LFP 배터리 핵심 영양 강화다. 핵심 영양 강화의 핵심이 LFP 배터리 도전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도전제란 개념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양극과 음극 사이에 양극과 그 다음에 음극 사이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 우리 배터리 보면 이 전자의 이동을 빠르게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켜주는 게 이 도전제 역할이죠. 다시 한번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의 이동을 빨리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죠. LFP 배터리 MCM 계열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LFP 배터리보다도 여기에 코발트라든지 망간 이런 것들이 더 역할을 하는데
여기 LFP 배터리는 좀 느리다는 거죠. 안전한 대신 좀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는데 여기에 전자의 움직임을 좀 빠르게 해주는 게 도전제이다. 그동안에 이 도전제는 카본 블랙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 카본 블랙도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CNT라는 탄소 나노 튜브의 도전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타소재 탑재량을 줄여 활물질의 탑재량을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 도전제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모두 활용되는 소재가 바로 CNT 도전제이다. 카본 나노 튜브이다. 그리고 당연히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소재가 바로 CNT 도전제이다. 카본 블랙을 많이 썼는데 이게 한계에 다다른 거죠. 기존 양극재 도전제는 주로 카본 블랙이 사용되는데 이제 양극재 내 함량이 최소 1.5에서 5%가 필요했다는 거죠. 네. 이 카본 블랙이 힘을 발휘하게 하려면 전체 1.5에서 5% 정도의 비중으로 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죠. 이걸 줄여서 그만큼 양극재랑 음극재를 채우면 더 많이 밀도가 나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면 CNT는 전기 전도도가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양극재 내외의 함량이 1% 이하로, 여기는 1.5에서 5%인데 더 줄이니까 1.5%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전제 대신 양극화 물질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어서 배터리 용량을 높일 수가 있다. 음극재도 마찬가지다. 카본 블록이 도전제로 쓰일 때는 음극재 함량 0.5에서 1%가 필요한 반면 CNT 도전제를 사용하면 그의 10분의 1, 0.1%도 충분하다. 이해하시겠죠? 네. 결국 기존의 카본 블랙을 사용해서 양극재와 음극재의 중간에 있는 전자 이동을 빠르게 했는데 이것이 용량이 아주 적은 용량이지만 그나마 크게 작용해서 이걸 빼버리고 그보다도 적은 용량을 쓰면서도 효율적이 있는 CNT 도전제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를 더 채워서 용량을 늘리는 전략, 핵심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도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 도전제 카본 블랙에서 CNT 도전제로 들어가고 도전제 사용량을 카본 블랙의 70에서 8%, 40%를 줄일 수 있고 여기에 양극할 물질이나 음극할 물질을 추가로 더 집어넣으면서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다. 이 기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CNT 도전제가 또 사용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음극재, 특히 음극재에 중점적으로 동 제품이 사용되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 보완제로 CNT 도전제가 필요하다. 왜 실리콘 음극재에 CNT 도전제가 필요할까? 자,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던 실리콘 음극재의 채용이 확대가 나타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실리콘 음극재는 두 가지가 사용됐다는 거죠. 퓨어 실리콘 음극재와 흑연 음극재 두 가지가 있었죠. 두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차이는 실리콘 음극재는 3000에서 4200 암페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정도가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흑연 음극재는 371 AHG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따라서 음극재에 실리콘을 일부 첨가하면 음극재에 탑재하여 무게도 줄이면서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했다. 또한 줄어든 무게만큼 양극재와 음극재 탑재량을 늘려서 용량 확대도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 실리콘을 충방전을 반복하면 과도하게 부피 팽창이 나타나고 이걸로 인해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퓨어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화합물의 형태를 개발하는 방법. 두 번째, 인장 강도가 우수한 CNT 도전제를 첨가하면 실리콘의 부피 팽창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최근 CNT 도전제의 필수적인 보완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극재. 자, 음극재의 역할을 증가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첨가하는 실리콘 음극재가 있었다. 그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하고 여기에 또 밀도도 높아지고 좋아졌는데 여기 부피가 팽창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는 거죠. 여기에 CNT 도전제를 넣어서 부피 팽창을 방지하고 폭발할 위험을 줄이는 두 번째 역할이 CNT 도전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양극과 음극의 전자 이동을 촉진시키는 도전제 역할로
카본 블랙보다는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양극재, 음극재, 활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힘이 된다.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왜냐하면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충방전이 빨리 되는 거죠. 충전이 빨리 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폭발할 위험이, 부피가 팽창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CNT 도전제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능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와 후겐 음극재가 있는데, 에너지 용량이 3600mAh, 네, 370mAh, 충전 시간 20에서 30분, 네, 혼합해서 쓰면 여기는 60분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폭발할 위험이 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은 공부로 들어와서 CNT 도전제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필요한 건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CNT 도전제란 뭔가? CNT 도전제 도전제란 양극과 음극, 이걸 둘 다 전극 활물질의 전도성을 개선하기 위한 물질이다. 전도성이라는 것은 전기가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전도성이라고 하죠. 그 원료로 카본 블랙하고 CNT,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그라파이트, 이 세 개의 탄소계 물질이 주로 사용이 되었다. 양극 도전제로는 아직까지 카본 블랙이 점유율 90%, 80% 가까이 되고, 카본 블랙은 주로 양극재에 사용되고, 2026년 이후에는 CNT 도전제 비중이 그를 추월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카본 블랙이 양극재는 80% 이상 사용되고 있죠. CNT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매우 작고 얇은 튜브처럼 생긴 물질. 그래핀이라고 불리는 2차원 탄소 시트를 말아서 만든 것과 같은 모양이다. 와우, 복잡하죠. 다시 한번. CNT는 탄소 원자로 구성된 매우 작고 얇은 튜브처럼 생긴 물질로, 그래핀이라고 불리는 2차원 탄소 시트를 말아서 만든 것 같은 모양이다. 우리 종이를 돌돌돌 말아서 만든 것처럼. 튜브 모양의 직경이 나노미터 단위로 이루어진 신소재이며 전기적, 열적, 기계적 특수성이 우수하다. 우수한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열 전도도는 배터리 용량 증가, 충전 시간 단축, 배터리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우수한 탄성률과 인장 강도는 활물질의 팽창을 방지하여 충방정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준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죠. 자, 그런데 이러한 도전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CNT는 탄소나무 튜브의 직경은 전기적, 열적, 기계적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벽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탄소벽이 몇 겹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CNT 조전제는 CNT 파우더를 용매에 분산시킨 분상액 형태로 생산하여 배터리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JEO를 공부할 때는 MWCNT하고 SWCNT, 중간에는 TWCNT, 이 세 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MWCNT, SWCNT, TWCNT. 자, MWCNT는 벽의 개수가 여러 겹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SWCNT는 싱글, 벽의 수가 한 겹이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MW는 벽의 개수가 여러 개이고, SW는 벽의 개수 한 겹이고, TW는 벽이 3, 4개로 중간 정도이다. 이 TWCNT를 우리 JEO가 잘한다는 거죠. 자, MWCNT부터 특징을 알아봅시다. 겹이 하나이고 평균 직경이 7mm 이상이며 멀티월로 되어 있다. 싱글 CNT는 0.5에서 2.5 나노이며 싱글월 단일벽으로 되어 있다. MWCNT보다 큰 비표면적으로 응력 전달성이 좋아 강도가 더 강하다. 한 겹으로 되어 있으면 의외로 응력이 더 강해서 전달성이 좋아서 더 강하다고 그러네요. 종횡비도 더 커서 인장 시 입자 간의 접촉점 변화가 작아 전기저항 변화가 덜하다. 자, 다 이런 말 어렵지만 SWCNT가 MWCNT보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2차 전지에서는 유리하다. 그렇죠? 가격은 MWCNT가 킬로그램당 $40인데 SWCNT는 금액이 $1,500에서 $2,000로, 와, 몇 배입니까? 한 100배가, 10배가 더 되는 거죠. 네, 30배, 40배이
5, 4, 20 5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MWCNT는 주로 양극 도전제에 사용이 되고 SWCNT는 실리콘 음극재로 팽창을 막기 위하여 보완제로 사용된다. 실리콘 음극재, 그러니까 음극재 보완제로 사용되는 게 SWCNT다. 그렇죠. 벽이 한 겹이냐 두 겹이냐에 따라서 특성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SWCNT가 좋긴 하지만 비싸다. MWCNT는 양극에 주로 사용되고 SWCNT는 실리콘 음극재의 보완제로 부풀어서 팽창해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TWCNT는 중간적 특성이다. 가격도 싱글보다는 싸고 MWCNT보다는 여러 가지 특성이 더 유리하고 그래서 중간 정도를 채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TWCNT 이걸 제2호가 가장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CNT 도전제는 CNT 파우더를 용매에 분산시킨 분산액 형태로 배터리 사이에 납품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탄소계 물질은 응집하는 성질이 있는데 용매에 균일하게 분산되지 않으면 전지의 전압 강화와 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산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CNT 파우더 제조사는 제2호, LG화학, 코본, 해외는 러시아의 루살이라고 하죠. 루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살이라고 그러고 중국의 시나노 등이 있다. 분산액 생산업체로는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케, 배터리열, 일본의 도요칼라 등이 있다. 이 도요칼라 유명하죠. 분산액 생산업체로는 한국에서 나노신소재, 동진세미케, 배터리열, 일본의 도요칼라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본 블랙은 사용량이 줄고 CNT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싱글 CNT는 이렇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종이 돌돌 마름이고 MW CNT는 벽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MW CNT다. 입자가 굵죠. 이건 입자가 아주 얇고 그래서 파우더 형태로 납품을 한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제가 카본 블랙, 그라파이트, CNT 카본 나노 튜브, 그래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카본 나노 튜브 CNT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특성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우리가 투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트렌드 속에 독점적 이익으로 TWCNT가 늘고 있다. 이것은 벽이 한 개인 싱글과 다수 개인 WCNT보다는 그 중간인 TWCNT다. 그렇죠. 제2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용 CNT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MWCNT와 TWCNT는 양산 중이며 SWCNT는 개발을 완료하고 있다. TWCNT는 틴 월 CNT를 줄임말로 벽의 개수가 3에서 5겹, 직경은 5에서 7mm 사이로 MWCNT와 SWCNT 중간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TWCNT는 동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이다. 이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이 중요하죠. CNT 도전제가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가격입니다. 카본 블랙은 킬로그램 4에서 8달러이고 MWCNT는 40달러, SWCNT는 1,500에서 2,000달러 엄청 비싸죠. 같은 전도성 구현에서 필요한 함량이 5분의 1 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MWCNT는 어느 정도 가격이 페리티에 가까웠지만 SWCNT는 여전히 갈 길입니다. 여전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TWCNT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달러 수준이고 MWCNT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조전제 성능을 높이고 SWCNT와 또 사용하면 도전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아주 중간에서 활용도가 높는 게 TWCNT죠. 즉 제2호는 TWCNT 생산업체로 MWCNT보다 물성을 훨씬 개선하면서도 SWCNT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대안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글로벌적으로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제2호의 특징은 제한적인 경쟁 환경이다. 즉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거죠. CNT 저전지의 또 다른 진입장은 양산 경험과 글로벌 인증 및 특허이다. 각 국가별 규제 기준에 부합한 승인 혜택까지 3년에서 5년 기간이 필요하다. 제2호는 제품 라인 구축뿐만 아니라 이미 양산 경험과 고객사 납품, 국가별 인증 보유 등 제한적인 경쟁 시장에서 더욱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CNT 파우더 제조사는 국내에서는 제2호, LG화학, 코본, 해외는 러시아의 루살, 영국의 시나노, 일본의
재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동사의 모멘텀은 고객사 확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요 고객사는 국내 배터리업체 SK연인데 여기와 지금 짝을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박살이 나면서 동사가 주가가 박살이 난 거죠. 노스볼트, CATL, BYD인데 이제 CAT라고 가까워진 것 같아요. SK는 최대 고객사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SK가 동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죠. 4.74 긴밀한 협업 중이다. 근데 얘가 박살이 나면서 전방산업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SK연, 노스볼트, BYD는 MWCNT를 납품하고 CATL은 TWCNT 위주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CATL과의 최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여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 CATL량 TWCNT 매출 비중이 10% 이하로 파악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일본과 다양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역시 CATL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CATL이 LFP 배터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캐파 증설이 지속되고 있다. 23년 9월 기준 캐파는 1공장 1000톤, 기존 300톤에서 700톤을 늘렸죠. 2023년 3분기부터 본격 가동이 시작됐다. 지금 1000톤이죠. 제2공장까지 안산에 2공장이 하면 2000톤이 증설되면 2020년 올해 24년 2월에는 1000톤, 24년 말 올해 말은 1000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총 3000톤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글로벌 시장 캐파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5,000톤까지 추가로 증설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MWCNT와 TWCNT는 같은 설비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동사가 개발 완료해서는 아직 양산 라인이 아닌 SWCNT의 경우 양산을 위해서 새로운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배터리 1kg당 1.2kg에서 1.3kg의 양극재가 들어가고 양극의 1% 내의 비중인 10에서 13g의 MWCNT가 들어간다. 그래서 CNT 1000톤은 배터리 약 800에서 100GW, 전기차 한 대당 약 70kW의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가정하면 약 전기차 100만 대에서 140만 대 대응이 가능하다. 1000톤으로. 네. 현 배터리 전기차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은 숫자이며 기존 카본 블랙 도전제의 CNT 전환만 일어나도 엄청난 수의 성장이 필연적이고 그에 따라서 증설 필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동사의 수혜가 된 거죠. 카본 블랙을 썼던 걸 CNT로 바뀐다면 어마어마한 추가로 사용량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당 카펙스도 1000톤당 약 350억 정도의 설비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동사는 2023년 2분기 말 200억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비는 43.3% 아직 낮죠. 추후 캐시플 안산 2공장 1차 증선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 자기 주식을 7.01% 보유 중이며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후 증설자금 필요 시에는 차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결국 LF 배터리 추가 상승 시 배터리 증가 시 수혜가 전망된다. 이게 핵심이죠. 네. CWCNT 중요도 증가 시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년 4분기 인상적인 내용은 전자 소재 부분 중국 고객사 양으로 TWCNT 매출이 비중이 높아졌다. 누구에게로? CATL 거로. 네. 이게 핵심이죠. 이는 LF 배터리 용량 및 실리콘 응급자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SWCNT를 주로 사용하던 중국에서 TWC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증명이다. TWCNT는 MWCNT보다 물성이 뛰어나며 SWCNT보다 훨씬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제 도전제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동사가 떠오르고 있다. TWCNT가 결국 LFP 배터리사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이게 증가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증가한다면 동사는 핵심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동사에 대한 투자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사는 2023년 매출액 1140억, 영업이익은 약 120억 정도였네요. 2024년에는 1250억, 영업이익은 145억.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용량이 늘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LFP 배터리가 시장을 치고 올라온다면 동사는 충분히 200억까지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시총이 지금 8천억이 넘는데 좀 비싸긴 합니다. 좀 비싸긴 한데 이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이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TWCNT를 생산하고 진입방벽이 높다는 것들을 가정한다면 충분히 1조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3만 원 정도가 1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2차 전지 소재 부품 중에서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JO에 대해서 저도 뭐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입니다. 싸니까 뭐 오셔서 구경하시고 아주 가소성 죽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오늘은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CNT 도전제 JO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